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이름 잘 지었다고 아, 예. 지난주에 예. 자, 임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지금 북한의 석탄을 네. 밀수를 해서 네. 한국에 뭐 발전소나 이런 데 팔았다. 네. 근데 이게 한 건 정도면 철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실수를 했다 하지만은 네.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그 난리를 겪고 뭐 네. 한 명이 구속되고 네. 했는데도 네. 또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는 또 둘째 문제고 네. 그것보다 더한 게 배가 나가서 공해상에서 네. 주로 이제 그 뭐 마의 삼각지대처럼 네. 북한에 불법 환적을 하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 가서 네.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사라져서 목적지로 안 가고 예. 거기서 북한 배를 만나서 예. 넘겨주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항했다가 뭐 가트린이니 예. 또 하나는 그 피파이어닌 두 척 이렇게 응유돼 있고 예. 또 한 척은 지금 미국이 16만 5천 톤 네. 수십 차례 네. 이제 이 경유 등을 불법 한적한 혐의로 한국에 통보했는데 네. 정부는 혐의가 없다다가 지금은 뭐 조사 중이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띄엄띄엄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작년까지 또 했던 것이 3월 달인가 걸렸다. 네.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탄 그다음에 정유 제품 이렇게 합쳐서 지금 총 걸린 게 1차로 8건. 이번에도 지금 등장한 게 석탄 1개 해서 4개. 그다음에 또 뭐 3월 달에 또 있었다라는 거. 네. 한 2건 해서 총 10몇 건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총 한 80억 정도의 배를 담보로 한 네. 지금 배 한 척만 네. 피파이어니만 네. 거기에 산업은행이 한 부산은행이 한 44억 네. 기타 산업은행하고 또 KB 하나은행이 합쳐서 한 뭐 36억 정도 해서 세 개 은행이 80억 정도를 네. 배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졌고 국내 그렇습니다. 은행이 돈까지 대줬고 맞습니다. 작년에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이렇게 주고 네. 석탄 말고 무슨 광물을 코커스 같은 거 그런 다음에 또 북한에서 대신 뭘 받아와서 한국에 깔고 또는 또 홍콩으로 결제했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의 한국 국적의 뭐 이 무역상이나 또 무역상을 대리한 선사 해운사들이 조직적으로 대북 밀수에 관여해온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줌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중에 이 덜킨 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사진을 찍어서 네. 공중에서 잡힌 것만 정부가 인정하지. 그렇습니다. 그 아까 16만 5천 톤을 실어놨다는 배는 그 사진이 없다고 지금 잡아떼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배는 공해상에서만 사라진 게 16만 5천 톤인데 네. 수십 차례 네. 잡아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걸 언론이 일면 탑으로 보도를 하고 네. 또 국가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전면적으로 수사에 돌입하고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할 만큼의 큰일 아닙니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 및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해서도 북한과 어떤 뭐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남북 교류 협력법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이나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공해상에서 그 석유 관련된 제품을 넘겨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상 그 어떤 수법 자체도 사실상 뭐 마약을 넘겨주는 뭐 오가는 그런 정도의 수법이니까 이것이 뭐 범죄,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불법 행위라고 아니라고 본인들도 다 알았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혐의점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했다거나 정부가 승인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으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드러난 내용이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도 북한 선박 불법 한적 의심 신고가 올해만 최소 2건이 접수됐다고 유엔에 이제 일본 정부가 공개도 하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난 3월 초에 그렇습니다. 북한 선적 세별호에 네. 국적을 알 수 없는 배가 나란히 접해서 환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공개했고 작년에 보면 산케이 신문이 예. 한국 배가 했다고. 예, 예. 그런데 들켜서 예, 예. 기름은 안 내리고 도망갔다까지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가장 미스터리는 언론이 왜 이 부분을 그냥 일부 언론은 손바닥만하게 보도하고 네. 일부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좌파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조중동 정도나 손바닥만하게 보도하고 또 속보가 안 나와요. 네. 작년 석탄 때부터 속보가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재판 해부에 개인 3명, 회사 뭐 5개인가 이래 됐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 처리되고 어떻게 결론이 났고 검찰의 기소장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아주 미세하게 일부만 언급될 뿐이거든요. 네. 왜 그렇다 보십니까? 누군가 이걸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아까 선박 이름이 그 루니스죠. 루니스. 이제 생각이 났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장 열심히 규명을 해야 될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죠. 그렇습니다. 기관은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 정권은 그걸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공개 안 하려고 시시한다면 그럼 반대측에서 가장 열심히 파야 될 집단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국정원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간첩을 잡습니까? 간첩을 대신해서 북한하고 접선을 해주고 있습니까?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첩은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간첩 잡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정권 그렇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그럼 간첩을 안 잡으면 국정원의 직원이 한 5천 명은 넘을 거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 이런저런 예산 합쳐서 1조 한 2천억 정도 예, 그것도 추정이 불가해요. 추정이죠. 네. 예. 그 정도 되는 건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정도의 돈을 엄청 쓰고 있고 국정원은 페이 수준도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영수증 없는 돈도 엄청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불법 환적이나 그리고 석탄 밀수는 국정원의 고유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고유한 업무에 대한 회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이게 입장이라던가 어떤 뭐 조사 내용이 밝혀져야 될 것이 이제 문제가 된 뭐 석탄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특히 석유 정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뭐 단순히 뭐 생활 필수품 같은 물건이 아니라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선군 전지 등등 해서 모든 어떤 물자가 군대에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석유 정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한 군수 물자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량이 이제 넘어가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대공 용의점이 있으면 있다,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사를 이제 국정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없으면 없다고 이제 명확하게 밝혀서 없다면 왜 없는지 이제 밝혀야 될 권한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건 뭐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제 국가보안법에 이제 위반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의 어떤 목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제 11조에 따르면 이제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관련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기관은 국정원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표적인 공무원이 국정원이 될 텐데 국정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수 직무 유기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과의 접촉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자, 하나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석탄 밀수부터 이제 따져봅시다. 과정을. 네. 자, 보통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중간에 그 흔히 오프상이라고 부르는 무역상이 있죠. 무역상이 있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있고 한국 측 사이드에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려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현지와 그렇죠. 예, 한국 무역상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그렇죠. 중개상이 또 중개상이 당연히 있겠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 배를 가지고 이제 실어서 올라오면 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사는 한국을 쓸 수도 있고 현지 배로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국내에서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 지난번에 법인이 뭐 너댓 개인가가 기소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북한 걸 하지 말라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북한 건 줄 모르고 무슨 중국 건 줄 알고 러시아 건 줄 알고 들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북한 거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면 싸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거는 어디 못 파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또 딜레마가 뭐였는가 하면 북한 거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심사에 통과될 리가 없는데 그 통과된 것도 이상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 산업 발전 이런 데서 그걸 봐줬다라는 의혹까지도 또 등장이 된 거예요. 근데 무역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어느 나라 물건을 사올 때 그쪽을 예를 들어서 가보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제3의 중개상 말만 믿고 갖고 들어온다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여기 뭐 저기 1,000원짜리 껌 한 통 사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배 한 척 들어오면 최소 몇억 몇십억이 들어갈 거고 그 양도 어마어마할 건데 또 게다가 석탄이라는 게 이게 뭐 당연히 그 어떤 품질에 따라서 사용 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들고 오는 거지. 한국에 와서 테스트하는데 내가 그 물건을 보지 않고 그렇죠. 보내는 걸 받아서 들었다가 만약에 테스트해서 빠꾸되면 나는 그거 수입했다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망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행태로든 현지에 가서 접촉을 하고 샘플도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들어오는 배나 이런 것도 자기가 다 했을 거고 중개상은 단지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봐라 정도만 했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쪽을 만나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8군데나 이렇게 기소를 했다면 잘못했으니까 북한 거라고 알고 속여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쏘간 피해자면 기소까지는 안 되고 중과생을 잡아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거를 알고 들어와서 한전의 납품까지도 속여서 넣었다. 지금 요 스토리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거를 알고 이걸 굳이 저 위험한 조금 한 뭐 톤당 한 15불 싼다 칩시다. 그러면 톤당 15불 싸다고 거기에서 버는 돈 기껏 몇 천만 원이거나 1, 2억일 건데 거기서 데미지 이 일로 자기가 걸려서 유엔에 그거 뭡니까? 국제 범죄인처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사업은 끝나버리는 그렇죠.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뭐 특히 미국과 관련된 나라와 무역업에 종사하기는 뭐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봐야죠. 얼마 전에 뭐 회사를 일산에 있는 모 무역회사 내가 뭐 사장이 전화 가지고 왔으니 A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름도 공개됐는데 뭐 인도네시아 석탄이라고 수입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거를 인도네시아 가다가 넣으려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잡혔어요. 그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제 북한이 중국 들러서 한국으로 오거나 러시아 살린 들러서 한국으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장은 나한테 전화 와서 자기들은 뭐 알아본 단계에 불과하고 뭐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억울하고 어떻고 뭐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미국의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 50만 불, 총 300만 불이 지급이 됐다는. 그 뒤부터 사장은 연락도 없어요. 그렇게 만나자고 하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들은 억울하고 국정원이고 뭐 유엔에 다 서류도 보내고 해명했다 했는데 이것도 좀 해명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알려진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만약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공모가 돼서 이제 북한이 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 국내나 이렇게 도입하려고 했다는 거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장사, 무역의 기본을 전혀 모르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물건을 들여오기로 했던 정도로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런
그 확인도 안 하는 뭐 그런 장사꾼들이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차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벌어진 공개된 2017년부터 수사를 해왔다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기소장 내용에 보면 어디서 누구한테 샀는지 어디에 그걸 납품을 했는지 돈은 어떻게 지불했는지가 검찰의 기소장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공소장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소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가 좀 의문이 많이 그런데 듭니다. 그것도 여자 사장 한 명이 구속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 1월 9일 날인가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를 했어요. 네. 왜? 나만 구속시킨 이유가 수사 과정에서 나한테 수사기관이 진술을 강요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나만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지난 수사 진행에 대한 중간 발표나 또 더 나아가서 그 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나 또 재판에서 그 여성 사장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해달라 이제 떠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을 보면 이 사건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웃기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국정원이 나서서 이 사람들이 고정 간첩인지 아닌지부터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서 북한 측과 접촉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석탄을 국가기관을 만약에 정부가 몰랐다 치면 속여서 그렇습니다. 세관도 속이고 예. 해경도 속이고 예. 납품하는 한전사나 발전사도 속이고 보이고. 예? 그걸 갖다가 납품을 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선적해놓고 쌓여서 밖으로 뭐 빼지도 못했는데 다 풀어주고 한 것은 또 누구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조사에 들어갔는데 왜 국가기관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제대로 발표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러느냐. 네. 그리고 웃기는 거는 검찰이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이 한두 개라도 달라붙어서 공소장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네. 전혀 언론이 안 다뤄요. 네. 또 그 친구가 재판받고 있을 때 하소연한 이야기도 안 밝혀요. 네. 결국 이거는 뭔가 하면 잊혀지게 만드는 전형적인 국가주도 공작이 보여요. 이 사건의 근거부터 근거도 근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미국 이야기에서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에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간첩이거나 네. 돈 몇 푼 벌라고 이런 위험을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징역 살고요. 네. 앞으로 이런 거래가 무역에서 완전 퇴출될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은행 들어 금융망이나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도 물론 이제 뭐 중국 정부가 뒤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뭐 유엔이나 미국 제재 때문에 중국 정부, 중국 기업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렇죠.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도 아닌 정말 한국의 어떤 무역을 하는 분들이 그거 뭐 그걸 가지고 얼마를 버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수백억, 수천억 벌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아닌 것이고, 그럼 그 한 건으로 내 인생이 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그 얼마 안 되는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평생 무역에 종사하셔야 될 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은행이 그래도 퇴출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해가지 않는 일을 한 사람은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게 간첩이라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을 만났고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줬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기관을 속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정원이 나서서 간첩 조사를 해야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검찰과 그냥 이런 부분을 통해 무슨 뭡니까? 밀무역으로 그냥 처리하고 끝나버리고 그리고 한 명만 기소가 됐다라 구속이 됐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첩을 한 명만 구속을 시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 뭐 관여되는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말 이런 내용을 몰랐다 친다 하더라도 치면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정부나 공공기관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나 국가가 이런 이제 대북 제재 위험에 바로 노출되게 만든 것인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이걸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인데 그런데도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조용하게 이게 도대체 뭐가 진행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언론도 무슨 이유인지 뭘 보도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더한 게 사실은 작년에 뭐 한국이 정제유를 350톤 정도 밖에 실어줬다는 말들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잡았댔죠. 네. 산케 신문이 이야기하고 할 때. 네. 근데 이번에 딱 걸렸어요. 네. 배가 한두 척이 아니게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석탄보다 더 유력한 게 공해상으로 나가가 그렇습니다. 배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수십 차례 예.
목적지가 없이 예. 바다에 서 있다가 예. 그 항적 뭡니까? 이 뭡니까? 추적 장치를 예, 다 예. 꺼버리고 BIS인가 뭐 꺼버리고 은닉해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또 캐고 다시 들어온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 배들이 지금 속출해요. 그리고 이제 넘겨주다가 잡힌 배도 있고. 그런데 공해상에서 북한 배를 만나서 이렇게 교미를 하듯이 붙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던 석유를 저쪽으로 넘겨줬다면 이거는 국가보안법상으로 불법 해압에 그렇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불법 해압에다가 이제 뭐 국가보안법상에 보면은 이제 편의 제공죄라 그래서 이런 뭐 물품들을 그러니까 그 당연히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특히 석유 관련된 예, 정유 제품이 굉장히 귀중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의존했던 거 제일 크게 의존했던 그 부분이었고 그런 그런 사정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유엔에 제재가 있다는 것도 알고 미국이 제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한국도 그 제재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만약 그런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한다면 그냥 뭐 이렇게 하다못해 석탄처럼 했을 것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공해상에서 배들끼리 이렇게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집단들은 뭐 사람이나 마약을 밀수하고 하는 그런 집단 범죄 집단들에서 하는 일들이지 통상적인 무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서 신고는 싱가포르 간다 해놓고 그렇죠. 상하이 앞바다에 가서 멀리 나가서 왜 여기서 하면 가까운 데서 하면 걸릴 거니까 미국하고 뭐 일본, 영국 등이 날아다니고 뭐 바다로 이렇게 수색하니까 가서 이제 꺼요. 항적 추적 장치를 다 꺼버리고 이제 배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모든 배들의 그런 장치들이 어떻게 갔다 왔는가를 그야말로 아이폰 같은 데 쓰는 사람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디로 다녔는가가 FBI 등이 추적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달간이 어디까지. 그렇죠. 옛날 최순실이 또 뭐 태블릿 PC 갖고 이야기 있을 때 뭐 그걸로 검찰이 뭐 들이밀었잖아요. 예, 근거를 제시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들도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걸 꺼가지고 사라졌다가 뭐 마의 삼각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캐저가 들어와요. 자,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돼서 있죠.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또 하나는 북한 이 해역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또 하고 내려온 배, 카트리논가 하는 배는. 근데 이거는 만나려면 배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좌표를 찍어주고 그 좌표에 가서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저쪽 배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가 북한 배인지 아닌지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새별이라고 북한 배 이름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고 보자면 그 배가 그런 식으로 만나면 정제유만 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놈 같으면 한국에 관한 기밀도 들고 가서 북한에 줬을 수 있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달러를 엄청나게 실어가서 기름뿐만 아니라 북한 배에 옮겨 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계에서 의심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한국 정부가 집요하게 북한에 철도 도로 연결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1월 달부터 북한이 한국 정부에 거의 협조해서 미국을 같이 속이는 쪽에 보조를 맞춰왔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뒤늦게서 깨달아가지고 발을 빼고 이제 포괄적으로 빅딜 해야 된다 주장하고. 그래서 문재인이 좀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 한미 회담을 앞두고요. 근데 하나 이제 의문이 저것들이 DJ 때나 노무현 때 어떤 행태든 돈을 선불로 안 받고는 그렇습니다. 안 만나주거나 한국에 호의를 베풀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자 판문점 회담에서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쇼를 해줬어요. 그 다음날 국민들이 다 홀가닥 자빠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로 해가 6월 13일 날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다 이겨버렸어요. 미국 정상회담을요. 그래서 한국 선거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협조를 또 북한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미국에 대한 담보 조건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안 하던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후불죄로 저렇게 할 리가 있냐. 그런데 후불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싶어 안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문정권 출범을 전후해서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한 푼도 받지 않고 작년 1일 김정은 신년사, 평창 올림픽, 그다음에 특사, 그리고 판문점 선언,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 군사합의부터 시작해서 또 얼마 전에 2차 미북 회담까지 북한이 맨입으로 했을 건가? 선생님께서 방송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고 하고 저도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동거래에 대해서는 확인도 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속된 예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한 시간당 1,000만 원 정도를 출연료를 받던 이제 그 회당 1,000만 원 정도 받던 A급 배우가 그 배우가 어느 순간 이제 무대에 출연을 하는데 이게 출연료가 없이 그러니까 봉사하러 왔는가. 그래서 참 의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래도 최소 개런티로 해도 회당 한 100만 원 정도는 받아서 이렇게 출연들을 연속으로 출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2007년에 정권 교체기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폭로하기를 아프간 인질 석방금을 국정원장이 가방에 들고 가서 그 중에 일부만 인질들한테 지급하고, 왜 영수증이 없는 돈이고 얼마 받았는가 서로 말 안 하니까 나머지 북한 갖다 줬다. 그렇게 보도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안 받고 안 만난다라는 것은 또 한국에 호의를 먼저 베풀지는 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학습된 행동인데 왜 김정은이가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렇죠. 하는 부분에서 이 석탄 석유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일단 이거는 석탄 수입하고는 다르게 한국에 북권을 건너가면서 그 배에 석유만 넣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밀 물품이나 기밀 정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넘어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해상에서 그렇게 북한 선박을 만나서 신고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에 걸려서 적발됐다면 이거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게다가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해군을 제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다는 내용일 텐데 저도 뭐 해군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 바다 위에서 그 배들끼리 이제 붙여가지고 뭐 이게 그 물품을 나르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파도가 치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하고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훈련 용도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급선하고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알다시피 이 지금 문제가 된 배들이 군함도 아니고 그런 일반 상선들이 그렇게 위험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바다라는 게 얼마나 특히 먼 바다일수록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 건데 왜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석유만 준 것이냐? 그게 참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자, 파이어니어라는 배는 두 차례 4,600톤을 했는데 그 배의 용량이 그러니까 정유 제품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이 5,800톤인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일부러 1,800톤, 2,000톤 요렇게만 싣고 갔다는 거예요. 네. 왜? 위에서 항공 사진을 찍으면 많이 실으면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했다가 홀수선이 이제 올 때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부러 그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 선사라는 거는 많이 자주 뛰어야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을 수 있는 용량의 3분의 1 정도로 싣고 나간 놈이 이게 미친 놈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배들은 불법 한적한 배들은 이건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배를 떼놓고 북한하고 무전이든 목소리든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배를 붙여놓고요. 노래 붙여놓고요. 다 실었다 가라 하고 뭐 더 없냐 뭐 없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석유를 줬으면 돈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의 무역을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저렇게 무역하는 놈들을 봤습니까? 해적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해적들 아니면 마약군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밀수. 그렇죠. 밀수. 미랑. 예.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상대가 외국이라도 100끼리 이러면 그렇습니다.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면 그 보통 범죄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건 바로 국가보안법이 간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국가보안법 혐의가 짙고 그러니까 설사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뭐 그러니까 좀 그럴 여지가 없다 손 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배가 그냥 이제 뭐 북한 배도 아니라 뭐 중국 배 하다못해 일본 배하고도 공해상에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범죄 혐의가 짙은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강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 뭘 싣고 갔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 뭐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전혀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너무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일단 조사는 간첩으로부터 바로 조사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붙어서 사진이 찍힌 배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그게 사진이 찍힌 게 두 척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가 피파이언이고 하나 사진 찍힌 게 근데 루니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안 찍혔고 불법 항정만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딱 잡아떼고 조사도 안 하다가 뒤늦게서 뭐 조사 좀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정원이 나서야 그렇습니다. 벌써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소장님도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영국이 사정이 지금 뭐 사실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지금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뭐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군함도 지금 대북 이 해상 제재나 봉쇄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함 4척이 지금 파견이 나와 있어요. 하나 잡았다잖아요. 일본하고 공조를. 공조해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영국이 지금 자기네 나라 문제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도 지금 당연히 미국이 아마 요청했겠는데 군함을 4척이나 보내서 지금 무언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북한의 지금 밀무역인지 뭔지 모를 이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석탄이나 이 불법 한적의 공통된 문제는 조사 중이다를 몇 달 해요. 그래서 뉴스에 사라지길 바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나면 슬쩍 그냥 적당히 그냥 돈을 벌 목적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뭐 회사들 뭐 일부만 걸고 또 일부만 한두 명, 한 명 정도만 뭐 부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허지부지 끝내거든요. 자, 이 문제에 어떤 언론도 추적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지난번에도 세간이 발표하고 이랬지 뭐 검찰이나 국가기관, 국정원이 이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와대나 관련 부서가 입장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 석탄 밀수를 직접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봐주고 있다. 또 불법 한적도 주도하고 있거나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봐야 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면 공개해요. 그렇죠. 배가 벌써 억류돼 있다면서 우리한테는 감추다가 국민들한테. 만약에 정상적인 정부라면 정부가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미국을 설득해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뒤로 이렇게 해주는 국민들이 있다.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고 난리를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은행에다가 80억 은행들이 세계은행이 그 배에다가 80억을 해줬다면 그 은행도 정부가 경고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 봤을 때 이제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동해에서 이제 일본군의 그 초계기가 광개토 대항함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군함에 이제 가까이 가고 막 이래서 서로 이제 난리가 나고 그때 북한을 뭐 이 배를 뭐 구조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결국 사실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이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막 아예 그냥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일주의를 선동해가지고 마치 막 뭐 일본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뭐 군사적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덮어버렸는데 이제 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뭘 이제 하긴 하는데 몇 달째 억류해놨다. 항상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하고는 하는데 근데 지금 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그러니까 좋게 선해봐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의문이고 여기에 재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밀무역을 봐주고 있거나 주도하지 않으면 정권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엄격하게 처벌해서 그러니까요. 다시는 안 나오게 하고 국민들 앞에 하는 방식도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범죄자를 하나 잡으면요. 그 범죄자의 수법부터 해서 수사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경찰청장이 발표하거나 검찰에서 고위청이 발표하거나 국정원이 발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 발표가 하나도 없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은 프로페셔널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배를 마주친다. 이런 거는 배에 우리가 흔히 보면 스파이 영화나 그렇죠. 이런 게 아니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사가 배 한 번 실어 날라서 돈 몇 천만 원 벌 건데 그렇습니다. 며칠씩 나가서 하고 예, 예. 그 선사가 북한 배를 만나서 기름을 넣어줘요. 호스를 던져가. 그런 일을 하면 이 선사는 돈 몇 천만 원 벌라고 북한에 기름을 주는 일의 처벌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울지 모르고 이 미친 짓을 할까요? 뭐 지금 뭐 드러난 얘기가 나누면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누군가는 주장하던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선사 같으면 곧바로 와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어디 가서 뭐 좀 맞습니다. 넘겨주라고 갔는데 그거 보니 북한 배더라. 아, 우린 죄 없다. 무역상이 시켰다. 네. 보통 무역상이 있고 선사 따로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너 회사는 A 회사가 B한테 빌려준 배를 우리는 C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꼬리를 잘라요. 싱가포르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루니스호와 피파이어니어호가 페트로 트레이딩이라는 같은 회사 배. 물론 저것들은 또 딴 데 줬다 하지만 이거는 무역상부터 선사까지 무역상은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고 선사도 저것들이 배를 구해와가지고 조직적으로 정보기관이든 누군가가 북한에 주지 않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돈을 잘 버시는 잘 벌 수 있는 전문 분야 중에 하나가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해상법 관련 분야입니다. 예. 왜? 일단 규모가 큽니다. 뭐 배 한 척이 하나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고. 회사 전문 변호사. 예. 유기준 의원이 그 회사 예, 맞습니다. 전문 유기준 전 변호사. 장관님께서 예. 그거 딱 하셨던 분인데. 근데 돈은 되게 돈은 이제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제 변호사의 뭐 자문료라던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저희가 받게 되는 수입력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게 관계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상에 선사에 또 뭐 기타 중개상. 민간 당사자들만 해도 그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또 관계되는 국가기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관에 뭐 산업통상부 이런 모든 이제 그런 국가기관들에 대한 다 상대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공부해서는 이게 해상법 전문 변호사라고 명함을 내밀었다는 큰 낭패를 보죠.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관련된 민간인들 또 관계되는 국가기관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의 사람들인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그냥 각자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조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걸리면 빼고 예, 걸리면 어떻게 또 법적으로 뭐 하고 꼬리 자르고 예. 용선해서 다 페이퍼 컴퍼니 해서 예. 회사 문 닫아버리고 예. 그 이런 거대한 기획을 과연 그 일부 민간인들이 했을 것인가? 뭐 일부 뭐 하나의 국가기관이 했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한 명 정도는 진짜 사장이 주사파였는데 북한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서 내 간첩이 되든 말든 북한에 요즘 정제유로 고난을 겪고 있다니까 기름 좀 주겠다고 배를 싣고 반복적으로 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의 선사의 배 여러 척이 또 다른 선사에 이런 식으로 행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가 점조직 형태로 이걸 조직적으로 배를 확보해서 하고 있다. 심지어 파나마 배라는 것도 알고 보면 몇 년 전에는 한국 배였다는 게. 그러니까 뭐 파나마의 선적이라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건 다 알려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누가 도대체 이거를 기획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 국정원이나 이 정부에서 만약에 이 일을 직접 주도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방조했고 뭐 서로 간에 직접 지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정황을 다 인지했는데 수사를 덮고 축소시켜서
그리고 우방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다면 이 죄는 뭔 죄에 해당됩니까? 참, 그러니까 뭐 반역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네, 반역죄 아니면 여적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보수의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적용될 그렇습니다. 거고요. 심지어 이걸 알고도 덮거나 그 경부기관이 주도했다면 이거는 정부기관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예. 것이죠. 그 중재에 해당되는 짓을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 문제는 문정권의 한마디로 존립 근거와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 방이면 문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한국당은 왜 저리 조용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봅니다. 제5열 한국당도 문정권의 간첩이거나 두 번째는 한국당이 문정권에 들미가 잡혀서 그렇거나 아니면 문정권하고 한국당이 겉으로는 싸우는 척해도 묵시적으로는 뭔가 큰 딜이 물밑에서 있어서 그렇거나.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뭐 알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소장님께서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황교안 전 당대표와 나경원 이제 지금 현 원내대표를 이제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근데 제가 뭐 이제 뭐 그분 두 분들 비판할 뭐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확인은 어렵지만 다만 한 가지 좀 황 대표님이나 나 대표님께서 조금 명심 좀 유념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보궐선거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이제 좋아졌으니 요거 어떤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 내년 총선도 우리가 이기고 대선도 이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도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뭐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인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 지명을 하고 지금 뭐 이제 뭐 그 누가 봐도 진짜 말도 함량도 도덕성도 다 부족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밀어붙이고 그 외에 지금 뭐 연동형 비대표 등등해서 이런 모든 것을 확 밀어붙이는 이 모습이 만약에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뭐 좀 국민들 여론이 더 나빠지면 이제 좀 내가 잘못했다. 좀 이렇게 타협해서 나가자. 할 사람의 모습인가. 아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판은 없겠죠. 예. 뭐 지금 뭐 그 경찰서 내에서 버젓이 막 저기 뭡니까 그 기자를 막 폭행하는 민노총 어떤 일부 조합원의 모습이 이 앞으로 있을 선거 정치판과 선거판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 보장이 어딨냐 지금 저는 솔직히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뭐 더 저보다 나서시겠지만 결국 황 대표님이나 나 대표님께서 정말 해주셔야 될 일은 정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진짜 어떤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저희 우파나 보수파들의 어떤 그 운동의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신데 좀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가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공안검사고 한 사람은 판사라서 저보다 이 법률 관계를 훨씬 잘 알 거고요. 또 석탄 밀수나 더 나아가서 정유제품에 대한 해외 밀 반출에 대한 북한에 대한 밀 반출에 대한 제가 어떻게 해당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건데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해서 말하자면 석탄 밀수나 정유제품 밀 반출은 결국은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야 반역적 여적죄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이 언론의 침묵과 또 야당의 또 침묵 이 속에서 문정권이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보통 이게 들켰다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인데 이 짓거리 하다 들켰다면 뭐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냐 하고 뭐 발본 세고나라고 쇼라도 좀 하겠어요. 저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으면 이 짓거리를 하겠냐. 여러분 문재앙이니 뭐니요 무슨 보수의 뭐 등등을 푸가면 욕짓거리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욕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문정권이 기존 보수 세력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